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4월에 청와대를 떠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곧 발간될 자신의 저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둔하고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가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2020년 2월 7일부터 올 4월 6일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데 뭐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어벙벙하다가 본인이 여러 개 에러를 내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14개월 정도 청와대 대변인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문재인의 승부수라는 책을 저술해가지고 곧 발간할 예정인데 1일날 또 발간에 앞서서 또 뭐 기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 내용도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떤 논평이랄까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두드러진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강력히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얘기거든요. 뭐 두 가지라고 봐야죠. 하나는 책장 사고, 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책을 9일날 내는데 왜 기자회견까지 해서 내용을 알리겠어요? 책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은 누가 사겠습니까? 문바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바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층을 향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세게 비난한 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가 그 윤석열을 미워하고 화를 냈으니까 거기에 좀 코드를 맞춰서 자기 뭐 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때 송강 정철이 삼위인곡, 이 삼위인곡 아니에요, 책이? 그렇죠. 그 제목을 바꿔서 하면은 문재인 나를 정령 잊었나요? 이거 아니겠어요? 뭐 잊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 물러날 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본인이 그냥 이렇게 가슴이 울렁증이 있어갖고 TV 앞에 못 쓰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물러나서 좀 쉬다가 내가 대통령 물러나면 내 비서관을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물러나서 비서관까지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특보로가 있어요. 거기 또 밥자리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자리는 했지만 그 자기의 그 위상 뭐 이거를 계속 문재인한테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뭐 전 총장이다 후보다 뭐 이런 말도 없고 윤석열 씨 이렇게 아주 이 얘기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며 왜 또 무엇조차 담지 않은 거친 주장을 하는 만용이 이렇게 용기로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 가슴이 답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팩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책을 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임명장 받을 때는 멀쩡하다가 임명장 받고 나면 파괴되는 게 그의 헌법 정신과 법치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수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수사 칼날을 휘두를 때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그의 정의와 상식이냐. 이렇게 나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칼을 막 휘둘렀네요. 요새 뭐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경강부회죠.
왜 그 임명장 받고 문재인한테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어야 되지 안 들었냐. 뭐 그 이건데. 얘기죠. 그렇죠. 예. 검찰총장은 직위 고와 살아있는 권력에 있어서 수사하는 게 검찰총장 역할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저렇게 비난하고 나선 거는 저는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만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문재인한테 왜 배신 때렸냐 이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문재인이 직접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 강민석이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쓰리쿠션이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를. 네, 쓰리 쿠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배신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배신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하나는 배신을 해서 내 개인적으로 챙긴 게 있느냐, 예. 사익을 챙긴 게 있느냐. 윤석열 뭐 챙겼어요? 고생만 들이다 했지, 추미애 때문에. 그 다음에 신의를 지켰느냐. 신의는 문재인한테 신입니까? 국민한테 대한 신이죠. 예. 조국 잘못되면 수사하는 게 신이죠. 세 번째 배신의 조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한 거였느냐. 배신은 살아있을 때 앞에 딸랑거리고 죽자마자 뒤통수 가서 득달같이 떨어서 시체 뜯어먹는 게 배신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서 한 거였잖아요. 살아있을 때, 문재인 10% 권력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 그대로 적용하면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런 사람이 배신자죠. 그런 객관성, 중립성, 지사적인 생각해야 되는데 권력에 가서 딸랑딸랑 아부하다가 뭐 한 자리 더 달라고 저렇게 아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감히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참 언론에 제가 선배고 뭐 고 박사님도 언론의 선배지만 이런 후배들 진짜 부끄러운 후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는 건 좋아요. 예, 뭐 갈 수도 꼭 갈 수는 있는데 있죠. 갔다 나와서까지 예. 이렇게 문비어천가 3위 임금을 그렇죠. 부르면서 또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죠. 차기 정권까지 지금 내다보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7월에 대구 방문 때 대구 봉쇄 발언을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 같으면 뭐 밀란이 났을 수도 있었겠다. 네. 뭐 이렇게 하나의 예화로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거론하면서 약간의 잘못은 자기가 눈 감아줄 수 있는데 그 선을 너무 자주 넘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눈 감아줄 수 없다. 이 강민석의 이야기야말로 만용 아닙니까? 만영이죠. 지 주제를 모르는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한다. 이게 국어 공부를 못한다. 주제 파악을 못하잖아. 하루 강아지가 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권력에 나와서 그 숟가락 고물 묻은 거 뜯어먹다가 뭘 더 바랄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의 문재인에 대한 분노에 그 응축된 거거든요. 그 분노를 읽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혹세무민한 책을 쓴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책 내용 중에 충격받은 게 문재인이가 박원순 조문 가려고 그랬다. 예. 또 하나, 저 8.15 몇 사람이 깽판 쳤다. 나는 그게 더 충격을 그러니까 받았어. 그때 그 비서실장 그 뭐죠 노뭔가 노영민이. 노영민이가 광화문 집회를 살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왜 살인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청와대 문재인이가 저런 몇 명이 깽판 쳐서 많은 사람 노력을 물거품이 됐다고 거품을 무니까 그러니까 노영민도 따라서 그러는 국회 거죠. 가서 살인자라고 얘기해. 네, 제대로 하면은 그때 광화문에 집회한 사람보다 그 옆에서 민노총도 집회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예. 그거는 조사 안 했어요. 예? 아니 지금도 민노총은 마음대로 집회오고 지난달에 집회한 것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잖아요. 현대 제철에 몇천 명 모여갖고 완전 그냥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8.15 때는 그 지나가던 사람들도 휴대폰 추적해서 다 코로나 검사 맡아서 통계로 잡혔고 일반인들이 코로나 검사 맡으려면 그때 10여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광화문 갔다 왔다고 그래라. 그러면은 돈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광화문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광화문 확진자로 늘린 거예요. 저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있을 수 없고, 민노총하고 하려면 같은 그 잣대로 해야죠. 박원순 그 문제도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문을 강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모들이 발을 잡아가지고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그 피해자, 예?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
서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성추행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 사무실에서 침대 갖다 놓고 예? 밤에 낯 뜨거운 문자나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분노나 이거 해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저러니까 그때 이해찬이가 왜 조문 가서 뭐 굉장히 크게 하고 기자들한테 소감 물어보니까 뭐 호로자식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해찬 당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니까 호로자식이라고 한 거죠. 네. 그때도 코로나 와중에 그렇게 장례식 크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서울 시청 앞 광장에다가 아주 분향소를 차렸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와중에.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걸 아주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요 근래는 뭐 박원순 부인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나서고 있다고. 뭐 소송한다고 하는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휴대폰 다 압수했다가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 박원순 부인한테 다 돌려줬잖아요. 증거 다 인멸할 시간 주고서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소송한다.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이 강민석이가 지금 이 책을 내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윤석열 비난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띄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은 세간에는 친문 비문인이 하는 분류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낡은 것이다.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 면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이 지사가 케미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 친문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재명도 지금 다 친문이지 어디 비문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케미가 맞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해 초기 국면부터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 헌터 이재명은 이미 그 코로나 극복을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동행을 그러니까 케미가 맞고 동행을 시작했다. 말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거기다 대입을 해갖고 거기에 맞췄지만 결국 지금 이 강민석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과 이재명은 케미가 맞고 지금 이미 동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저도 뭐 그런 시각에 고 박사님 그런 시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 내용도 소개한 게 굳이 그 내용을 했어요.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다. 계속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그래서 힘 실어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하면은 사실은 비문이잖아요. 친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가 그 친문 세력은 없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책 내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그게 아니고 친문은 이낙연도 이낙연이지만 이재명한테 마음이 가 있어.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한 게 저는 이게 초점이 아닌가. 뭐 윤석열 비판하는 건 새로운 것도 아니죠. 뭐. 그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전달을 하면서 대깨문들, 이 친문들한테 이재명하고 케미가 맞아. 진작 동행했어. 무슨 이재명이하고 차별화한다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웃기는 게 대변인이 문재인 몇 번이나 만났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책을 냈을 때는 적어도 상당한 파장이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청와대의 조율을 거쳤고 청와대의 의중이 얘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막 지금 충청도를 시작으로 해서 투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의 내심을 속셈을 지금 전부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려는데 바로 이 책을 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뭐 그렇다고 거죠. 봐야죠. 뭐 숙제 검사하듯이 청와대에서 일일이 다 스크린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뭐 앞으로도 뭐 문재인한테 그 붙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히 싫어하는 말을 쓰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강민석이가 모르는 것도 아마 청와대에서 더 들어서
자기가 본 것처럼 해서 썼을 가능성도 많다 이거죠. 예. 대변인이 대통령 주로 혼자 밥 먹는데 몇 번이나 만났겠어요. 회의에 좀 참석하고 뭐 해서 좀 들은 것 같고 짜집기 하고 또 다른 비서관한테 좀 귀동냥 해가지고 든 거를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처럼 24시간을 다 지켜본 것처럼 저렇게 책을 내는 거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되게 또 칭찬을 했는데 문재인의 단어는 빨리빨리하고 으쌰으쌰다. 근데 빨리빨리는 코로나 빨리빨리 잡아야 하는 거고 으쌰으쌰는 경제 살리라 살려라 힘내라 그거라는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가 잡혔습니까? 불리한 거는 모르는 척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예. 그걸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 건가요? 두루킹, 김경수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언론법 이런 것도 뻔뻔쳐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여야 다음 달 아니 이달이죠 27일로 뭐 이렇게 처리 연기했다니까 거기다 또 숟가락은 탁 연기하고 숙성 후 시간을 갖기로 합의한 거 정말 잘한 일이다 하고 또 거기 숙성은 무슨 숙성이에요? 지금 여야 대표들 협의 8인방 보면은 김용민 뭐 김종민 초강경파들만 갖다 놨어요. 전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그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엿박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싸우려면 김기현이가 싸우기가 싫고 상임위원장 할 사람들은 빨리 그 처리 좀 해줘 합의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모른 체 하고 합의해 준 거예요. 그 안 들은 건 누가 봐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야당 이런 국민의힘 가지고 대선을 치를까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그 누구야 이준석이도 지난달 30일 날 그 날치기 통과한 때 그때 민주당 송영길 대표랑 방송 토론한다고 날짜 잡았다잖아요. 정말 한심한 지금은 저는 뭐 머리 깎고 단식하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 식상하니까 싸우더라도 정말 의원직을 다 던질 정도 각오를 갖고 싸워야죠. 언론 재갈법이 아니면 언론 공갈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못 싸우고 이렇게 끌려다니냐 말이죠. 27일 날 9월 27일 날 제가 보기에는 한자도 안 고치고 다 통과될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싸우는 게 없어요. 지금 여론, 국제적 여론, 국내적 여론 때문에 문재인이 곧 무릎 꿇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저걸 통과도 못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밀어붙이면 합의 안 하고 알아서 해라. 그렇죠. 단독 처리해라. 그러면은 단독 처리를 했으면은 이 정권은 4.7 재보선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 상임위원장 몇 자리 해먹겠다고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강민석이 앞서서 윤석열이 치고 이재명 밀어주라 지금 이 메시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석이가 그래도 그 정치부장까지 한 인간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속셈을 그걸 알고 서로 조율하에 지금 하고 있는 작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는 SNS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선언했잖아요. 초읽기 오늘부터 사실은 파업 들어가는 건데 어제 문재인은 뭐냐면 집에 키우는 청와대 키우는 개 7마리 사진 올렸어요. 네? 분양사진 올리. 분양사진 올렸어요. 그 그것도 김정숙이도 있다고 막 그 옆에. 김정은한테 왜 받은 풍산개랑 뭐 그 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다 한다는 거 지금 아니에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인력이 총파업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한가하게 강아지 사진 7마리랑 놀고 있는 거 올렸어요. 저 아프가니스탄 그 가니 대통령인가 가나 대통령인가 있잖아요. 돈 싸들고 도망간 인간. 그 사람이 지금 카불이 곧 함락 직전에 3일인가 4일 전에 그 대통령궁에서 그 잔디밭에 누워갖고 책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가하니 이렇게 내가 안락하다.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지금 김정은이는 영변 핵도 다시 돌리고 뭐 다 지금 풍계리 그거 핵실험장도 사기쇼로 지금 다 드러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풍산께 지금 김정은이가 준 거 전국 팔도로 도지사한테 하나씩 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의 하사품이다. 이걸 전국에 지금 퍼뜨리겠다는 아이고 참 그 간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강민석이 이런 사람 책 쓴 거나 문재인 올리는 거나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런 것을 바꾸려면은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야당 하는 거 보면 참 저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할까. 그러니까 더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한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싸울 생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다 이 옆바퀴 호랑이는 호랑인데 이빨이 없어요. 호랑이가 이빨 없으면 어떡하나요? 발톱이 됐었는데 발톱은 다 깎았어요. 언론중재법은 누가 봐도 지금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거의 무릎 꿇기 직전인데 저쪽에서 지금 백기를 코 틀면은 완전히 끝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도 그런 상황인데 김기현이가 더 다 양보해버리고 좋은 기회를 진짜 천재이루 기회를 날려먹어 버린 거예요. 한심합니다. 네. 강민석이 얘기는 더 해봤자 열만 받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55세짜리가 뭐 먹고 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상도율은 좀 지켜라. 언론 선배로서 좀 훈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